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뭐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했던 적이 사실은 횟수로 보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 생각보다 미국 경기 나쁜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하 폭이 자칫 경기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까 봐 또 다른 걱정을 낳기도 하는데요.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어떤 자세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팀장에게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우리가 작년만 해도요. 금리 내리면은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금리를 많이 내릴까 봐 또 걱정하고 하나하나 지표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참 엇갈립니다. 제조업 PMI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중요하게 봤나 싶은데 서비스업 PMI는 간밤에 나온 게 괜찮았어요. 2달 연속 확장인데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밖에 안 되는데 제조업 PMI 나쁘다고 경기가 나쁘다 우리 이렇게 시쳇말로 쫄아야 됩니까? 그게 사실 이제 경제 구조만 보면은 미국은 뭐 제조업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어쨌든 경기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업보다는 조금 더 경기에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먹고 사는 데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조금 더 선행성이 있는 지표에 예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저희 한국 같은 수출하는 국가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물건을 팔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미국에 서비스를 팔진 않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경기가 안 좋다 또는 사람들이 서비스업 그 제조업에 대한 어떤 소비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수출하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특히 한국 시장이 이제 ISM 또는 PMI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 지수에 이제 목을 매는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상 미국 고용 특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각종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요거 관련해서도 이게 시장 예상보다 구인 건수나 이런 거 보면 좀 시원치 않다 이런 반응도 있고 오늘 밤에 진짜 본 게임이 될 넌팜이 나오잖아요. 비농업 고용 지수 보면 그래도 괜찮을 걸 지난달보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사실 이제 딱 숫자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 달에는 미국에 태풍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미시건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와 관련돼서 파업도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저희가 실제 경기보다는 조금 더 고용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8월에는 지난 이제 7월 달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미국의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로만 봤을 때는 의외로 미국 기업들이 어쨌든 해고를 좀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좀 많이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생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결국 소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고용인 거죠. 고용과 임금인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발표가 되니까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예민함, 민감함이 지금 시장에서는 한들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사실 고용이 되게 나빴다기보다는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증시가 잘 버티려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신규 고용 건수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또 실업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전 진짜 궁금한 게요. 옛날에 배우긴 했습니다만 경제학 처음 배울 때 한 미국 경제 4.3 정도면 완전 고용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배웠거든요. 네.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일할 생각 없는 사람 다 빼고 일하고 싶은 웬만한 사람은 다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4.3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할 일인가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4.3이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숫자,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0.5%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 깨진 적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미국의 실업률이 저점에서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약간 이제 뭐 법칙 아닌 법칙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미국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물어보면 네. 확실히 작년보다는 고용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 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지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했고 그 얘기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고 뭐 원하는 데를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올해는 뭐 좀 치사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막 대량 해고가 나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또는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미국의 고용 시장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의미를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용을 해서 또는 임금이 막 올라서 소비를 막 할 때보다는 이제부터는 뭐 일자리 지키고 소비도 막 과잉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쉽게 마련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조금만 식어도 주식시장은 늘 이제 예민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앞당겨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뭐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했던 적이 사실은 횟수로 보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 생각보다 미국 경기 나쁜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고용 상황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골라잡아 시장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도 뉴욕 공항에 딱 내리면 3시간 안에 잡을 구할 수 있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이게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하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 판단에 따라서 B컷 0.5%포인트 이상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팀장님 전망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주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bp 이상의 B컷을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25bp씩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내리는 거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신규 고용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10만 건 밑으로 가면은 거의 이제 50bp나 쪽으로 아마 좀 확 달라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10만 건 이하까지 갈까요? 지난달에 18만 개 늘어날 줄 알았는데 11만 개 늘어났다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허리케인 효과 이런 거를 제하고 나면은 숫자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한 14만 정도 생각을 좀 하고 14만. 있고 저는 한 15만 정도 예상을 하고 15만.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배부르다 이렇게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기 침체 논란이 0.25%포인트 정도를 우리 추석 즈음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0.25%포인트를 내리고 나서의 상황은 좀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저는 그래도 미국 고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이 좀 둔화가 되면은 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저희 한국 시장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리고 사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지금 미국 경기만 사실은 좀 버티고 있고 네. 지금 유럽도 굉장히 안 좋고
중국은 안 좋은 지 꽤 오래됐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 수출하는 기업들이 먹고 살기가 미국 말고는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경기도 식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기업들 이익에 대해서 좋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미국의 경기에 더 다른 데 지금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네. 더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제조업 PMI 관련해서 잠깐만 돌아가 보면요. 제조업 PMI 제가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 생산 지수는 빠지고 나머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전월하고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건데 지난달보다도 괜찮았잖아요. 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네. 그 세부 지표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선행성 있는 지표를 좀 골라서 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규 수주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뉴 오더, 그러니까 뭐 그 ISM이나 PMI라는 게 이제 구매 관리자들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 서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매 관리자인데 신규로 이제 이거 주문해 주세요라는 주문이 많으면 이제 지수가 높아지는 거라서 신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게 보는 게 저는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나빠도 생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재고는 늘었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신규 수주와 재고와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ISM 실제 이제 종합 그 지수 대비해서 한 2개월 정도 조금 더 빠른데 요 지표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미국 걱정 실컷 한 이유가 다 우리 걱정 때문입니다. 수출도 잘하고 싶고 증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형이 콧물 흘리면 우리 몸져 누우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미국이 금리 내리면 따라 내린다 이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상황 생각하면 우리도 차근차근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0.25%포인트씩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한국도 이 경기 방어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의 문제는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계층 간에 그다음에 산업 간에 그다음에 어떤 그 영역마다 괴리가 너무 심하다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네. 저희가 이제 미국도 굉장히 심한데요. 네. 한국은 특히 자영업을 비롯한 이런 내수 시장과 수출 기업들 간의 괴리가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걸 좀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리고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는 괜찮습니다 하면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남의 나라 얘기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바로 저희 동네만 해도 앞에 막 상가에서 문 닫고 그러니까. 나가는 음식점들 엄청 많은데 수출 기업들은 사실 이제 뭐 올해 기업들 실적만 봐도 사실 작년 재작년보다 좋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이 상황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더 수혜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좀 있고 또 자산 시장도 좀 문제죠. 특히 서울의 강남의 집값은 2023년 이후에 떨어진 거에 거의 대부분을 지금 회복한 상태잖아요. 정고점 뚫고 올라간 곳도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금리 내려서 누굴 더 좋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정밀 타격이 아니고 융단 폭격이니까 네.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그 수혜를 더 받게 되는 건데 0.25%포인트씩 한국이 내린다면 지금의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안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부채가 굉장히 없는 편이거든요. 현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금리를 내려주는 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부채가 많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내려서 빌려주는 게 좀 맞는데 이게 이제 25bp씩 천천히 특히 이제 미국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지고는 지금의 이제 침체된 상황에 있는 내수가 회복되는 데는 크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느낄 정도로 좋아지기는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한은이 그러면 큰 걸음을 걸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별로 없다고 보여지죠.
지금까지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어쨌든 금융의 불균형,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눈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금리를 조금 뭐 비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반발짝 뒤에 그리고 좀 더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달러가 어쨌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달러와 약세고 물론 그 기저에는 N값이 올라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N값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던 게 8월 초 상황이잖아요. N캐리 트레이드 청산. 근데 여전히 미국 금리가 되게 높은데 N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가지고 항상 다시 한번 시장이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현재까지 우세하거든요. 우리 언제까지 요거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N값 가지고. 이게 그 일본이 갖고 있는 대외 순자산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이게 한 그 4천조가 넘습니다. 4천조 원인 거죠. 4천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5bp 뭐 50bp 이런 게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4천조에 25bp면 엄청난 규모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모수가 워낙 크니까 4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천조 원 되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정말 1년 내내 번 돈 그 곱하기 2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어떤 이 기조 자체가 좀 멈추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약간의 뇌관처럼 아마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금리 인상한다 이러면 일본 증시도 흔들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한 것처럼 미국의 파월 의장 그리고 눈치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은행 우에다 가조 총재가 하필이면 같은 날 시간차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조 총재 의회에 가서 약간 혼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입장 유지하게 될까요? 그 우에다 총재가 사실 고백 아닌 고백을 했죠. 그날. 이거는 내 뜻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혼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압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물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실질 임금, 그다음에 실질 소득 자체가 계속 이제 한 2년째 마이너스였고, 그 엔저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은 사실 수출 물량은 안 늘어났는데 엔화가 약세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매출과 수출은 엄청 좋았거든요. 평가액이 늘어나니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또 자민당 선거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한번 바꿨는데 뭐 우에다 총재조차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행 총재인데 덕분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너를 뛰었는데 이럴 가능성이 앞으로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조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또 헛발짓을 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올리는 폭을 굉장히 미세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여름이 아니라 조금 뒤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격을 좀 분산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격 주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부총재가 등판해서 사실 우리의 진짜 뜻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일본도 일본입니다만 사실 미국 대선이 주차로 세어보니까 8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미국 대선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 보통은 강세장이라고 우리가 알고들 있었는데 이 고비 지나고 나면은 한 10월 좀 웃을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은 대선 끝나면은 늘 주가 올랐습니다. 11월은 랠리가 예상이 된다. 그럼 10월까지는 어떻게 해요? 10월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대선이 있던 해에 주가가 좋았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해였지만 9월, 10월 달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9월, 10월에 지금 미국장, 국내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뭔가 협치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도 문자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해 놓은 게 한 104조 원 되는데 약간 볼모로 잡힌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진공 상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추세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불확실성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좀 확실한 데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뭐 미국에서도 보면 최근에 월마트 주가 되게 좋고요. JP모간 같은 은행들도 주가 되게 좋은데 빅테크들 주가는 조금 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과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골라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미 많이 물려서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면 나 지금 좀 손실 났다, 이런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은? 업종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조금 뒤에 사이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후반부 정도가 돼서나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특히 뭐 내수나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가지고 있으면 미국 대선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또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반도체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수적인 투자 권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